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특히 요 며칠 동안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지역별로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다들? 네, 괜찮으시면 네, 동그라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허성준님 감사합니다. 광주는 지금 이상 없다고 지금 네, 지금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음악 좀 꺼주세요. 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 2차 때 그리고 3차 때 저희가 진행했던 그 과제들 대상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일정 좀 같이 공유를 드려볼게요.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제 각 학교에 학교협동조합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상으로 그리고 실제로 하시는 걸 토대로 해서 과제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 3차 과제가 홍보물 과제였죠. 그래서 홍보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같이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로 했던 이제 그 수료식 개념의 강사 양성 과정이 이번에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좀 출석과 과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공지사항 안내하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채팅창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쳐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타이밍 맞춰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작성하시면서 대부분 이제 그 빈칸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하고 있나? 그래서 이게 올바르게 하고 있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저랑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교육생 분들을 또 지도하시는 이제 강사의 역할로서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앞서서 앞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줄여서 BMC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BMC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작성하시고 나중에 가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이제 그 활동하는 조합원들, 학생들, 이제 해당돼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그들의 니즈는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즉 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 조합원들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해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BMC를 하는 이유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입장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BMC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BMC를 하는 이유는 작성을 하지 않으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까먹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록에 저장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BMC를 작성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는 이걸 통해서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액션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액션을 해야겠다라는 액션 플랜에 그런 의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 앞으로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잖아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도 그냥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내용들, 텍스트와 문장들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논리적인 부분으로 설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고 나중에 교육생 분들에게도 이런 취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설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한 몇 개만 같이 좀 나눠보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보내주셨습니다. 잘하셨는데요. 볼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순서 체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작성하셨어요? 그냥 뭐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작성을 하셨나요? 아니면 순서대로 작성을 하셨나요? 여러분들 원래 순서가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1번이었어요. 네. 올바르게 접근하셨나요? 이게 1번이 되셨어야 돼요. 왜냐? 뭐든지 첫 단추는 누구여야 된다? 네, 고객.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객은 우리의 조합원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조합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셨어야 됐고요. 두 번째로 작성해야 되는 거는 이 2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들에게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부분이었어요.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게 3번이었고요. 그 다음 이게 4번.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우리 조합원들을 계속 설득하고 우리가 가치를 발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5번째가 이 부분. 수익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6번째가 좌측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의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7번째 그리고 8번째 이게 9번째였어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잘 하셨다면 제대로 하신 거고요. 나중에 우리 교육생들한테 전달할 때도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구조도 한번 조금 잠깐 또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2번을 기준으로 해갖고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제가 지금 모니터를 봤을 때 우측 1번, 4번, 3번, 5번은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요. 미래에 우리의 고객은 누구다? 미래에 홍보 이렇게 하겠다. 미래에 관리 이렇게 하겠다. 미래에 그렇게 해서 수익이 이게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측은 이상적으로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이상적.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좌측 볼까요? 좌측 지금 6, 7, 8, 9는 현재예요. 팩트. 그래서 이 오른쪽 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실제 우리가 6번 갖고 있는 게 뭐냐? 7번 해야 될 건 뭐냐? 8번 우리를 도와줄 파트너는 누구냐? 그리고 9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출이 들어가나?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뇌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뇌 역할과 우뇌 역할이 있죠. 좌뇌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구조, 우뇌는 이상적이고 설득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캔버스는 저는 참 그래도 잘 작성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좀 추가를 한다면 먼저 8번 부분부터 좀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8번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원을 받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요. 보면 누구한테 지원받겠다, 뭐 범호고, 뭐 모두의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 경남교육청 협동조합. 근데 여기가 파트너 맞는데 이 파트너에게 우리가 무슨 자원을 지원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그 부족한 자원은 이 6번에서 파악이 됐었어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자원은 인적 자원, 지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 6번에서 파악을 했었어야 됐고 이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디에서 채운다? 8번에서 채운다. 라는 이 논리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의 활동이잖아요. 이 활동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1, 2, 3, 4, 5 단계로 이렇게 좀 작성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고요. 특히 우리 학교협동조합은 연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여러분들이 학교의 그런 일정과 같이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월별 계획으로 짜시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네, 5번 부분처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참 중요했었어요. 어디냐? 네, 숫자. 이 5번과 9번이 결국에는 뭘 해야 되냐면 5번에서 우리가 월 얼마를 번다. 그리고 9번에서 월 얼마가 나간다가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월 매출 빼기 월 지출을 하면 우리가 월 수익이 나오죠. 이걸 보기 위해서 사실 나머지 위에 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이 돼서 우리가 매출이 나오겠다 싶으면 고를 하는데 왜 매출이 안 나오지? 그러면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될까? 나머지 위에 부분들을 건드려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다른 캔버스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음 캔버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조금 지울게요. 네. 지금 이 부분도 잘 작성을 해주셨고, 저는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아주 기본적으로 잘 따라서 해주셨던 캔버스가 저는 이 캔버스였기 때문에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파트너십의 대상이 있고 그것만 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걸 지원받을지를 옆에 쓰셨어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냥 뭐 빈칸 채우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실제 뭐 지원을 받기 위한 어떤 액션들이 필요하시겠죠? 핵심 활동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잘 하셨어요. 결국에는 이 단계를 잘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와 그리고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근거로 지금 이 단계를 쓰신 거고요. 이 핵심 자원도 카테고리화 잘 하셨어요.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원, 재무적 자원. 이 부분으로 잘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만 좀 더 보완한다면 저는 2번 부분. 여기 2번의 가치가 이제 단순히 학생의 편익과 그리고 즐거운 학교 생활, 우리마을 플랫폼. 이게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나 불편한 것 혹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적이었다면 훨씬 더 설득하는 데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과 9번도 잘하셨어요. 특히 5번. 저는 이 부분 참 칭찬드립니다. 진짜 칭찬드립니다. 보시면 구체적으로 뭐 1,000원, 20일, 8달, 50명. 그래서 연간 학생 건강 증진 사업으로 800만 원의 수익이 나올 것이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안에는 산출 근거가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산출 근거와 그리고 비용. 이거를 나중에 다 합치면 수익원이 명확하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9번 부분만 좀 더 숫자가 정확하다면 객관적으로 파악이 돼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 이제 건강한 먹거리, 제과제빵 분야가 있는 특성화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이렇게 좀 해주셨어요. 내부 파트너와 외부 파트너로 이렇게 또 나누셨어요.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냐. 다 어떤 대상들은 다 있으세요. 대상들은 있는데 내용들이 없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쓰셨던 것 같습니다. 채널 부분, 이 부분 볼까요? 여기에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제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테고리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해야 된다라는 거, 오프라인과 온라인 카테고리 이렇게 이제 만드셨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좀 더 추가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의 팁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화 원칙을 기반으로 하시면 좋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 6화 원칙이 포함된 나중에 우리 이따가도 이야기할 웹자보
그걸로 만들어지면 훨씬 더 명확하게 어떤 홍보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특히 이런 부분들, 릴레이션십이나 이런 고객 세분화 부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플러스 전략, 마이너스 전략 할 수 있을까 고민될 때,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전략들을 쓰는구나. 다회용 용기 가격 할인, 구매 인증 서비스 제공, 뭐 이벤트로 환경보호 당주르기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고객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때, 우리 조합원에 대한 부분 이야기할 때 대체적으로 여기 그냥 문장화 하시거든요. 근데 문장화 하는 부분 좋은데 여기에서 사실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숫자예요. 이거 숫자.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자, 건강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사람, 이거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환경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그냥 사실 형식적이에요. 이런 문구는. 맛있는 다이어트가 먹고 싶은 사람, 이거 어떻게 파악할 거냐죠.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페이퍼를 위한 우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 그 숫자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조합원과 혹은 우리의 우리 조합의 소비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근거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이분도 잘 해주셨어요. 지금 수익원에 대한 5번도 잘 작성을 해주셨고, 그리고 비용 구조에 대한 부분도 잘 작성을 해주셨고,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때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잘 하셨어요. 8번과 6번 핵심 자원과 핵심 파트너는 이렇게 인적, 지적, 물적, 재무적 이 네 가지를 토대로 해서 있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 좋은 것 같고요. 7번도 간단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2번 잘 하셨고요. 고객관계, 플러스 전략과 마이너스 전략에 대한 부분들도 좋고요. 채널도 좋고요. 다만 목표 고객에게서 너무 좀 포괄적이다. 구매자와 사용자가.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니즈에 구매자 있고 어떤 니즈에 사용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쯤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거의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토대로 잘 해주셨고요. 특히 저는 여기에서 보면 요 카카오톡 채널을 온라인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기존에 없던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비와 변동비도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수익원도 명확하게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들을 대부분 녹아내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게 되면 이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이대로 안 하고 또 그냥 현실적으로 이제 가세요. 그러면 이 BMC를 한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를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또 있네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보드게임과 왜 만화책일까라는 부분. 우리가 핵심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조합원들, 학교에 필요한 것, 불편한 것, 문제점이 뭘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네. 실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계신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특히 수익과 연관이 돼야 되는 부분들, 특히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수익 구조가 될까? 지속 가능할까? 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항목은 다 있으세요. 여기 보면. 항목은 다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준비하시고 작성하시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네. 혹시라도 또 이 비즈니스 모델 하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작성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홍보물 여러분들 제작하신 부분을 같이 좀 나눠볼 텐데 야, 저 너무 놀랐어요. 와, 진짜 이렇게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만드실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과연 어떤 분들이 어떤 홍보물들을 만드셨는지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크게 여러분들 제가 카테고리화 해보니까 먼저 조합원 모집용의 홍보물을 만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아주 단순하죠. 보면 뭐 우리 초등학교 협동조합, 그래서 모집 대상, 그리고 활동 내용, 그리고 회비 신청 방법. 제가 이거를 잘 하셨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밑에 학교 협동조합이란 이 내용을 쓰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 우리는 공급자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관점으로 홍보물을 만들거든요. 근데 당연히 알겠지, 당연히 이해하겠지라고 생각되는데 사용자 관점에서는 사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협동조합 신청하겠지. 근데 의외로 근데 학교 협동조합이 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협동조합은 이런 거다라는 내용을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독성 있게 눈에 잘 들어오죠. 이분도 참 잘하셨어요. 조합원 활동 어렵지 않아요. 공생공사 조합원 모집. 그래서 매점을 만들자. 그래서 조합원이 되기 위한 준비 사항, 그리고 접수 장소, 모집 기간, 그리고 홍보 영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홍보물은 6화 원칙만 들어가면 된다. 6화 원칙만 들어가면 된다. 자, 저는 이런 느낌 좋아요. 뭔가 애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특히 홍보물을 만들 때 저는 전략을 말씀드리면 카피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즘 아이들이 그리고 쉽게 우리가 접근하는 야 너도 할 수 있어 4달러 이런 학생들의 용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홍보물 같은 걸 할 때 사실 학생들이나 뭐 학생이 아닐 수도 있겠죠. 성인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직원이 될 수 있는데 그 대상에 맞는 홍보물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 조합원을 모집할 때도 일단은 재미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런 느낌도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볼까요? 요것도 뭔가 놀면 뭐하니를 패러디한 그래서 안 하고 뭐하니 학교협동조합 안 하고 뭐하니 이런 것들도 참 인식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화 원칙을 토대로 이렇게 잘 하셨고요. 특히 저는 우리 이제 미리 캔버스 지금 다들 쓰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어떤 템플릿을 고를까 이게 참 센스인 것 같아요. 이게 센스. 요것도 굉장히 잘하셨고 특히 저는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거는 유일하게 QR코드를 넣으신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 QR코드 스캔해봐라. 뭔가 동영상이나 영상이나 그런 거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QR코드를 스캔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나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들 참 좋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여기 있는 이미지들도 원래 이 이미지가 아니라 다 선생님께서 직접 다 다운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 너무 애쓰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6화 원칙을 토대로 해갖고 잘 작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내가 했던 거랑 좀 적용을 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웃으시는 선생님들 보니까 아,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아, 내가 미흡했구나. 막 그래서 웃으시는 선생님들도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들 너무 잘 하고 계세요.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프로그램 홍보용 자료를 만드신 선생님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아쉬운 케이스예요. 이렇게 프로그램 홍보 부분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그런 방과후 수업이 뭘 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지금 여기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거 굉장히 잘 한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이거는 특히 여러분들이 케이스 스터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까요? 이제 학교협동조합 방학 특강으로 해갖고 제일 중요한 부분, 날짜와 대상에 대한 부분 나오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내용을 할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특히 또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들은 또 이렇게 작성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잘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성하신 선생님 굉장히 잘 고민하시고 준비하셨구나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도 참 잘 만드셨습니다. 이게 보면 협동조합 여행 뭐 그런 쪽의 컨셉이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광주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광주 쿱 투어로 해서 날짜에 대한 부분 어떤 걸 하는지 뭐 현장 배움터 협동조합인을 파다 PD 수첩 인터뷰 협동으로 놀다 협동 놀이터 뭐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를 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글이 많으면 지루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내용들을 이미지로 시각화하게 되면 훨씬 더 설득력이 높겠죠. 다음으로 어떤 조합원 관리, 즉 이벤트 같은 것들, 이벤트의 그런 홍보물들 한번 볼까요? 와, 이거 진짜 잘 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제 싹쓸이 이걸 가지고 하면 눈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싹쓸이로 해서 이제 내용. 야, 이 어디세요? 시어가 고등학교? 네, 너무 잘 이렇게 하고 실제 이런 웹자보나 포스터가 나오면 학생들 눈에 싹 이렇게 들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요것도 너무 잘하셨어요. 학교협동조합 명칭 공모전.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들 참 좋습니다. 저희 강의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참여하지 않으면 뭐 한다? 헌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여를 만들 수 있게끔 다양한 이벤트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교협동조합 명칭 공모전 이런 것들 좋은 것 같아요. 참가 대상, 참가 방법 이렇게 하셨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피드백을 드린다면 제가 알기로 지금 이게 망고보드로 하신 것 같아요. 이 망고보드가 무료 버전일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죠? 워터마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으면 좀 뭐랄까 좀 전문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료 버전을 쓰신다거나 혹은 이제 미리 캔버스는 이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내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재밌고 저도 하고 싶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벤트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학교 담장을 넘어 연대의 가치를 매점 기본소득 이벤트. 그래서 이렇게 무슨 문제처럼 다음 중 보기에 대한 이벤트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야, 이런 이벤트도 참 신선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특히 이제 올해 또 이제 곧 이제 시작하죠.
이제 시작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원들 모집에서부터 그리고 프로그램들 뭐 홍보에서부터 조합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렇게 웹자보를 잘 이렇게 만들어서 좀 참여하고 재미있게 내용들을 전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지사항 부분 한번 좀 이야기를 잠깐 이제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질의응답을 이제 좀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이제 저희가 있는데 질의응답 시간 한번 좀 나눠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홍보물에 관련된 두 가지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점 기본 소득은 판동 초등학교에서 실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사로 접하고 감동스러웠습니다. 실제로 그런 하는 내용들 너무 좋은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참고를 해서 실제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여러분들 질문이나 좀 같이 내용들을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하는 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많이 또 어려우시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할 때는 두 가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 실제 다 같이 만나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서로 같이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전지에 포스트잇 붙여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그러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조금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다음 수료식 그 과정 때 이야기 나눌 텐데 미리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온라인 협업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뮤랄이라는 것도 있고 구글 젠보드도 있고 혹은 뭐 미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도 만들고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 수료식 과정에서 저랑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만드는 거 좀 어떠셨어요? 좀 어려우셨나요? 대부분 이렇게 그 세 번째 과정 그 과제 제출하시는데 그래도 대부분 다 잘 하신 것 같아요. 대부분 미리 캔버스 통해서 내용들 좀 잘 전달하는 부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 캔버스 응용 괜찮으시죠? 야,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 아셨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면 또 채팅창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계속 좀 작성을 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출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출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득이하게 실시간 멘토링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까지 총 3번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이 녹화본을 좀 시청을 해주시고 그걸 가지고 그 날의 내용 정리와 소감 작성을 간단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출석 인정이 되십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제. 지금 수료식 전까지 저희가 이제 오늘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총 1, 2, 3차씩 과제를 제출하셔야지만 수료가 인정이 되십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내 맘대로 교수법 영상, 그리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세 번째가 이 미리 캔버스를 통한 웹자보 만들기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라도 안 하시면 수료가 인정이 안 되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제 및 제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제출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과제와는 다른 걸 제출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 맘대로 챌린지 같은 경우는 영상인데 그 영상을 제작하지 않으시고 그냥 뭐 PPT를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뭐 PPT 뭐 한두 장만 뭐 하겠다 혹은 한글로 뭐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영상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런 분들 계십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파트 2 과제 캔버스잖아요. 근데 이 캔버스를 제출 안 하시고
기존에 하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업 계획서, 뭐 강의 계획서 제출하시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세요. 저희가 오프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더 이런 과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과연 내가 지금 과제 잘 낸 건지 혹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또 저희 그 센터에서 개별 연락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신데요. 저희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던 그 과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사전에 연락 받으셨을 텐데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18일, 14일, 19일 중 2시간을 진행합니다. 2시간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날은 저희가 온라인 회의 진행 도구 강의,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 실제 설립한 우리 멘토님들과의 지역별 맞춤형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서 1시간 정도는 이제 저랑 같이 이 온라인 회의 도구 강의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역별로 이제 맞춤형 질의응답 멘토님들과 같이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 전달 드릴게요. 아마 사전에 받으셨겠지만 18일, 19일 월화 해서 이렇게 총 7개 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먼저 1조는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해서 시작됩니다. 대구, 전북, 전남, 충북, 제주 이렇게 되시고요. 2조는요. 1시부터 3시까지 세종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우리 교육생분들, 그리고 3조는 3시부터 5시까지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9일 날 또 마찬가지 동일하게 10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각각 4조는 강원, 경북, 5조가 광주, 대전, 6조가 인천, 충남. 여기 지금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7조가 서울인데요. 지금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서울은 19일 날 5시부터 7시 이 시간에 하실지, 아니면 20일 날 그 다음 날 오전 10시부터 12시에 할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그 팀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조수연 우리 이사장님이실 텐데, 혹시 계시다면, 안 계시면 우리 차우승 우리 선생님께서 화요일이 좋을지 혹은 그 다음 수요일 날 오전이 좋을지 한번 우리 서울 분들, 교육생분들 좀 논의를 해서 언제까지 좀 우리가 알면 좋을까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괜찮을까요? 월요일까지 좀 파악을 좀 해주셔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화요일 날 저녁에 할지 수요일 날 오전에 할지 우리 차우승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타임은 저희가 이제 임의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밑에 이 번호로 해서 연락을 주세요. 그럼 변경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7개 조별로 해서 많으면 9분, 그리고 적으면 한 5분, 1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정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 있는 번호로 해주실 때,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 저희가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일정을 또 체크하고 파악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유튜브로 계속 지금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 영상 그리고 그 보내주신 파일들을 유튜브로 올려도 될지, 혹은 그런 부분 하면 좀 부담스럽다, 그런 부분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실지, 마찬가지로 저희 운영진 측에 좀 알려주세요. 우리 줌 채팅창에 막 쓰면 또 막 이렇게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금 녹화본은 어디에서 받으실 수 있나요? 녹화본은 개별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나요? 유튜브로. 네, 지금 그 녹화본들은 저희가 유튜브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 그 채널 있죠?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 질문 있으시면, 문의사항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한 강의 자료 PPT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처음 OT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료하신 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강의 자료들을 다 저희 온라인 1강부터 9강까지 해서 다 드린다라는 부분, 수료자에 한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우리 김진희 선생님. 네, 또 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마지막 모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동안 진짜 긴 시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거의 우리 2020년부터 했으니까 2021년 1년을 이렇게 함께 이제 했네요. 저희 마지막 수료식 과정에서는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될 이 회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의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뮤랄, 그리고 미로, 구글 잼보드 그런 사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어찌 보면 저희가 다 같이 모이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오늘은 단체 사진 한번 이렇게 찍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오픈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상 오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 손 하트, 예, 손 하트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찍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캡처 괜찮으신가요? 네, 한번 손 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그래 한 번 더 저희가 인원이 많아서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손하트 하나, 둘, 셋. 찰칵.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수료식 때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